피디님 그거 아세요? 우리 얼굴 제모편 나가고 진짜 얼굴 제모하러 많이 오세요. 아 진짜요? 저도 보면서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깔끔한 인상 주려면 얼굴 제모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모 역사가 사실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대요. 이집트에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두피, 눈썹, 수염, 그리고 모 안의 털까지 전체 제모를 했대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집트는 모래 폭풍이 많이 부는 기후잖아요. 그럼 바람에 모래가 날려서 털에 붙게 되고 이걸 되게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 하면 생각나는 그 단발머리도 사실은 다 가발이었어요. 저 몰랐는데 가발이었어요?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온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파라오고 뭐고 할 거 없이 머리는 다 빡빡이에 굵은 아이라인을 하고 그때만 해도 남자가 화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상류층 이집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밀고 눈썹을 왁싱으로 제거하고 납성분이 들어간 검정색 크림으로 눈썹을 그리고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린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발을 벗고 화장을 다 지우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게 평범한 이집트인의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화장품 박스나 화장품 스푼 같은 게 나온대요. 신기하죠? 근데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도기가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면도기나 뾰족한 조개 껍질 같은 걸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레몬즙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든 슈가 왁스를 가지고 눈썹을 제모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슈가링 왁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집트에서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은 파라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염이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제모 문화는 로마로 이어지는데 로마에 가서는 더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테르메라고 하는 공중 목욕탕이 무려 900개나 있었는데요. 그 목욕탕이 온탕, 냉탕, 일광욕, 마사지샵, 제모샵 그런 게 모두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저녁 약속을 하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하면서 제모를 했다는 거죠. 이 제모샵에는 제모만 전문으로 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 알리필러스라고 하는 노예들은 족집게를 사용을 해서 털을 뽑았다고 해요. 로마 시대 세네카라는 시인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목욕탕에 갔는데 이 알리필러스가 털을 뽑을 때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너무 질러대서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최근 영국의 베스 지역의 로마 유적지 터에서는 청동 족집게가 50개가 나왔다고 해요. 아마 이걸로 제모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제모를 한 거예요? 아니요.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제모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금욕주의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털을 뽑는 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대신에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은 좀 새로운 부위를 제모를 하는데요. 바로 헤어라인이에요. 당시에는 넓은 이마가 지성과 고귀함의 상징이었거든요. 이마를 황비용처럼 넓게 올리는 게 유행이었대요. 여기랑 관련해서 시를 쓴 사람도 있어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크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로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녀의 넓고 높은 이마는 순수한 영과 고귀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헤어라인을 제모할 때 족집게를 썼대요. 근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모법들이 누가 해봤는데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달걀 흰자, 납, 박쥐, 피 등이 들어간 크림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크림을 만든 사람은 이걸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넓고 흔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마가 생긴다고 했대요. 아 진짜요? 요즘은 머리를 못 심어서 한 달인데 그럼 우리가 아는 겨드랑이나 다리 제모는 언제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건 20세기에 들어와서나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1908년부터 여성들이 겨드랑이 제모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광고들이 여성 잡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퍼스 바자라는 미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패션 잡지에 나온 광고인데요. 이 제모 크림을 사용하면 겨드랑이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겨드랑이 제모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근데 이 광고를 보고 진짜 이거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질레트예요. 질레트는 1915년 이전까지는 남성용 면도기만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서 시장을 키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성용 면도기인 마이레이디라는 걸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 나요. 면도기 시장이 2배로 커진 거죠. 또 당시 패션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어요. 치마와 소매가 짧아지면서 깔끔한 피부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다리털을 제모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레이저 제모가 나오기 전인데요.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바로 전기분해법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시작은 찰스 미셸이라는 안과 의사가 18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돼요. 이 사람은 속눈썹 중에 내향성 속눈썹이라고 해서 눈을 찌르는 속눈썹을 치료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얇은 바늘을 속눈썹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전류를 흘렸더니 속눈썹이 더 이상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제모에 사용하게 됐죠. 이걸 응용해서 1900년대 초반에는 영구적인 제모로 전기분해법을 썼대요. 그런데 이 방법은 털난 구멍 하나하나에 바늘을 찔러서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제모하는데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등장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레이저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빛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모낭을 파괴하는 레이저 제모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프고 오래 걸렸던 제모가 몇 분 만에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1995년부터는 레이저 제모가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서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모 방법 중에 하나가 됐죠.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집트 때부터 이렇게 제모를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